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가 나와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 매출이 용어가 뭐야? 매출 총이익. 총이익. 매출 총이익. 총자 들어가니까. 그런 거 다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매출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재를 구입하느라고 이제 매출원가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로 발생하는 총이익이 발생이 돼요. 맞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매출로 발생하는 총이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판매비, 관리, 판관비인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급여가 가장 많이 빠집니다. 급여. 네, 급여가 정말 무시모.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전업주나 그냥 사업을 해봤잖아. 직원들 써봤을 거 아니야. 인건비가 제일 무서워. 고정비가.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고정비가 계속 나가요. 사실 그래서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판관비라고 하는 것은 판관비에서 가장 포션이 높은 게 뭐냐면 인건비예요. 인건비로서 어떤 대표 급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시 임직원이죠. 임원은 대표 포함해서 대표이사 이렇게 하고 또 감사까지 포함해서 임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임원들 급여라든지 아니면 직원들 급여까지 다 포함해서 상당히 그 포션이 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이고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게 되면 그럼 뭐가 되죠? 그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영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 인건비가 아까 판관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영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바로 이제 그 영업이익이라는 거죠. 영업 외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고, 그죠? 또 돈을 빌려서 또 이자를 또 내야 되기도 하니까 하나의 예인데요. 그래서 영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가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기 전에 총이익이 납니다. 그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법인세를 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런 거를 플로우를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발생이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도 꽤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배당을 안 하는 법인이 이제 99%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배당을 안 하는 100개 중에 한두 개나 배당을 할까? 제대로 배당을 안 해요. 가족기업이다 보니까.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배당을 하고 싶어도 일단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딴 데 지출이 돼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알겠지만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손실이 나서 배당할 건 없어도 일단 이익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줘야만 또 내년도 수주를 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분식 회계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분식점에서 회계를 한다. 이렇게 가공 회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일단 손실은 났는데 이익이 난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꾸며놔서 세금은 법인세 또 세금대로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잉여금은 또 쌓이고 이게 법인의 현실 이런 법인의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빼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익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 잉여금이 이 BS에 보면은 이게 이제 부채가 되고 부채하고 자본을 갖다가 자본 계좌를 합산하면 이게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 되는데 이 자본 계정 중에서 자본금이라는 거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자본입니다. 자본 계정이고 이 자본을 갖다가 순자산이라고 해요. 자본하고 순자산 같은 용어예요. 순자산. 그래서 이제 자본금으로 액면가 뭐 아까 5천 원에 2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잉여금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 순자산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순자산이 커지면 순자산의 보통 일반적으로 40% 기준에서 주식가치를 매겨버리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 이게 세금이 나중에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잉여금을 줄여야 됩니다. 잉여금을 줄여야 되는 것이 이 법인 대표들이 갖고 있는 공통 과세고 대부분이 다 그래요. 잉여금 줄이는 거. 그런데 잉여금을 줄이는 것을 어떻게 줄여주냐 가지고 지금 대부분 컨설팅 법인 컨설팅하는 그 회사들이 그걸 파도로 해서 일단 법인 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이익이 많이 쌓였다면 정상적이라면
이 자산 중에서 현금 자산이 많이 쌓여야 됩니다. 맞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그만큼 현금도 많이 늘어나는 거 정상이죠. 맞아요? 네. 이 차변하고 대변은 같은 거야.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 현금 자산이 이익이 법인에 많이 났다면 영업 활동으로 현금도 법인 통장에 많이 쌓여야 되게 정상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잉여금을 빼려면 현금도 같이 빠지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잉여금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을 줄이는 건데 가능하면 현금 뺄 때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게 좋겠어요? 많이 덜 나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현금 뺄 때, 다시 말해서 현금 뺀다는 게 뭐냐면 잉여금을 줄일 때 어떻게 하면 세금이 덜 나갈까? 이거를 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BS 이제 한번 봅시다. 밸런스 시트에서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예전에 대차대조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써요. 예전에는 이것을 차변이라고 하고 이걸 대변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차변의 합계는 대변의 합계가 똑같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해서 차변과 대변을 갖다 비교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차대조표는 예전에 나 대학교 입학했을 때 쓰던 용어고 지금 이런 용어들 아는 법인 대표도 있지만 사실 재무상태표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 펜 좀 하나 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순자산이라는 자본계죠. 순자산이죠. 보시면 이제 자본금 처음에 법인 통장에 주식 대금을 납입해서 1억 원을 납입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본 잉여금도 있고 이익 잉여금도 있고 하는데 일단 다른 걸 다 빼고 이제 이익 잉여금만 잠깐 보겠습니다. 잉여금은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 주총을 열어서 배당 빼고 이게 쌓이는 거니까 이게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줄이는 방법을 다시 말해서 이제 법인 통장에 현금을 빼는 방법이죠. 이게 주는 정상적으로 같이 주는 거니까요.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보조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제 비과세 배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그죠? 네. 비과세 배당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자본잉여금을 갖다가 주총을 열어서 이익잉여금으로 배당 목적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을 시켜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배당을 한 것은 세금을 안 내요. 자본잉여금으로 쌓였던 것은. 그럼 나중에 또 공부하도록 하고 비과세 배당 빼고 일단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하면은 가장 세금이 안 나가는 게 뭐였냐면 일단 이익 소각이라는 표현 쓰였죠, 그죠? 이익 소각이 뭐냐면 이익 이용을 갖다 그냥 소각시키는 거야, 그냥 주식을 찢어버리는 거죠. 먼저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그걸 찢어버리는 방식인데 그걸 이익 소각이라. 그냥 용어만 잘 몰라더라도 그냥 이익 소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세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7% 이내에서 세금이 빠지더라. 그다음에 이익 소각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방식이 뭘까? 여기 따져보니까 이제 특허권이라는 게 있어요. 특허권은 뭐 7%에 2배하면 7, 14니까 14% 이내에서 보통 빠져. 13.몇 %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더 빠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 따져보니까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소각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이 있어.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자사주 처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처분. 이건 자사주 소각이야. 이건 자사주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으로 빼는 방법. 퇴직금도 이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갖다 뭐 종합소 없이 빼듯이 이렇게 빼버리면 다들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퇴직금은 그렇게 세금이 많이 안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73, 21이니까 거의 21% 이내에서 1% 따지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분류과세로
그것도 종합소득세하고는 완전 분리시켜서 세금을 덜 빠지게 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 그다음에 이제 뭔가 봤더니 뭐 이제 이제 세금이 뭐 35% 40%또 50%까지 나가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뭐죠 이게 종합소득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급여를 뺀 거. 급여나 상여나 배당으로 빼더라도 배당은 2천만 원까지만 15.4% 총화되면 다 종합소득세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거의 35%에서 거의 50%까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것은 특허권을 빼는 방법을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죠? 이거 하나 잠깐 볼 테니까요. 이런 거는 참조 아주 7로 시작하면 돼. 7, 1은 7, 7, 2, 14, 7, 3, 21, 7, 5, 35 이로 해서 대략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그냥 그럼 여러분이 알기 쉽게끔 하는 거니까 그냥 대략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세금이 이 정도 수준에서 빠지는 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빠진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봅시다. 이제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아까 빼는 방식이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뭐냐면 아까 자기 주식을 수강하는 거다. 이익 수강이 7% 이내인 거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특허나 퇴직으로 뺄 경우는 특허로 뺄 경우는 7, 14, 14% 이내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퇴직이나 자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취득할 경우, 처분할 경우 그때는 거의 20% 정도, 21% 이내.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당이나 급여상을 뺐을 때는 35% 거의 50%까지 세금을 뜯긴다는 거죠. 일단 오늘 요거 잠깐 공부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보겠습니다. 특허는 그러면 왜 이렇게 효율적이냐? 딴 거 없어요. 특허도 이게 기타 서울세로 분류가 돼가지고 기타 서울세는 따라서 20%. 원천인수로 기타 서울세 20% 빠지는데 20% 빠지는데 지방소득세 합산시키면 22%입니다. 정확히 이해됐습니까? 네. 기타 서울세 22% 그냥 해보세요. 근데 특허는 사실은 이게 기타 서울세가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는 항목이에요. 이해됐어요? 결국은 나중에 40% 50%또 빠져요. 그러면 기타 서울세도 결국은 그 20% 빠지는데 20% 빠지는 게 얼마까지만 원천인수로 이렇게 20% 떼냐면 300만 원까지입니다. 얼마까지요? 300만 원까지만 20% 혜택을 주는 거고 300만 원 초과는 다 종합소득세 합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해당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혜택이 클까? 이유가 뭐냐면 특허는 필요경비를 갖다 60%까지 인정해준다. 얼마까지? 60%. 우리 저기 아시겠지만 설계사 코드로 이야기하면 평균 75% 경비를 인정해주자. 맞아요? 네. 75%까지는 아니더라도 특허는 60%까지 인정을 해버려요. 경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4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세금이 이거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그걸 한번 상세하게 좀 알아보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제 법인 대표들 특허를 좋아하느냐? 여기까지 보시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대표가 개인이에요. 대표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요. 법인. 우리 아까 저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개인의 어떤 계산입니까? 아니면 법인의 회계 처리입니까? 어떤 거죠? 법인의 회계 처리야. 이 개인하고 관계없어. 아까 얘기했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다 법인 거야. 이해됐어? 법인의 회계야. 이해됐나요? 네. 결국은 법인의 현금을 뺀다면 법인의 잉여금이 빠지는 건데 이거 법인 기준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 법인에서 현금을 내준다면 그 현금이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대표자 개인한테 돈이 들어가요. 왜냐면 그러면 개인도 뭔가 법인에 뭔가를 줘야만 서로 왔다 갔다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 현금을 줬잖아요. 현금. 여기 뭘 주냐면 특허권을 파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법인의 특허를 개인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법인에 팔아먹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법인은 그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법인은 그 특허를 갖다가 이용하는 대가로 현금을 내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지 않겠어? 항상 기브 앤 테이크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개인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세금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세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안 나오는 것이 자기주식 소각인데 두 번째로 이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 이해되나요? 네. 그 세금이 안 빠지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대표가 받는 게 10억이면 10억 중에서 60%는 얼마야? 6억이 경비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4억에 대해서만 세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혜택이 큰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럼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개인이 혜택을 보는 게 이렇게 크고 두 번째는 법인도 세금을 내잖아. 법인도 세금 내야 안 내요? 내죠. 그러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법인도 세금이 좀 주는 방식이 있을까? 있어요. 왜냐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법인이 팔았잖아. 그럼 법인은 그게 자기 자산이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그것을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 뭐로? 따라서 감가상각. 시작. 감가상각.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을 통해서 그것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몇 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되냐면 7년 동안. 만약 7억을 받았다. 7억을 법인에서 내줬다면 7억에 대해서 1년에 1억씩. 이해됐습니까? 이게 정률법이 아니고 정해법에 따르면 이거 특허라는 것은 나중에 잔존 가치가 빵입니다. 잔존 가치가 뭐라고요? 빵이에요, 빵. 보통 건물 같은 것은 나중에 잔존 가치가 5년, 6년 지나도 팔아먹는 잔존 가치가 있잖아. 근데 특허라는 것은 무형자산으로 잔존 가치를 빵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7억에 팔았으면 7년 동안 상각을 시키기 때문에 1억씩 상각을 시키는 거야. 정해법으로. 이해되나요? 1억씩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용 처리가 되면 법인은 뭐가 좋은 거죠? 그만큼 당기 순이익이 적게 잡힐 것이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적게 잡힐 것이고 그건 22% 세금을 덜 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1억에 22%면 2천만 원씩 더 내는 거야. 법인 입장에서. 이해되셨나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잘 모르더라도 일단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특허가 거기 대표 이름으로 특허가 됐을 때에 그렇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표가 이거 내 자산으로 따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애들한테 넘겨야 되겠다 해서 그냥 애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들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가능하죠. 근데 직원들은 가능한데 그건 직원과 연계된 그렇죠. 부분이고 연계된 부분이고. 예. 회사로서는 예. 정액법에 의한 잔존가치 제도의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걸 이제 잘 보셨고, 그러면 이제 또 특허는 또 하나 이제 무슨 얘기를 쓰냐면, 특허권을 갖다가 자본화시킨다는 한번 따서 특허권의 자본화, 시작. 특허권의 자본화. 특허권의 자본화라는 용어를 또 써요 이게. 아니 특허는 아까 얘기했지만 대차자주표에서 차변에 속하고 이 자산 계정에 속하는 거잖아. 그래 무형자산으로 맞아요? 특허는 이게 무형자산이거든. 무형자산. 근데 이것을 자본화 시킨다는 게 무슨 얘기지 이게? 이 자본으로 바꾼다고?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자본금을 갖다 받을 때 현금으로 이렇게 주식 대금을 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금이 아니고 무형자산으로 이렇게 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특허를 갖다가 자본으로 돌려서 이게 자본이 잘못 썼다. 여기가 부채죠, 부채. 여기가 부채고 여기가 자본입니다. 부채하고 자본을 합산하니까 이게 자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자본으로 이렇게 특허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채 비율이 뭐죠? 부채 비율이 뭐야? 부채 비율은 한번 따져서 자본분의 부채, 시작. 자본분의 부채로서 은행권에서는 이게 200%가 넘는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이해됐습니까? 200% 미만으로만 유지를 해요. 그런데 특허는 어디로 간다고요? 부채로 가야 하는 자본으로 가요? 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커지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커져 아니면 작아져? 작아지니까 특허권을 갖다 자본화시키면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일단 염두에 두고 좀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 듣는 사람은 잘 이해 안 되더라고. 그냥 또 계속 반복하니까 여기 좀 이해돼야 돼. 저도 이건 처음 들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전에 처음 들어봤지만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해가 됐잖아, 그지?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어?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어떤 상식적인 것을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잘 보세요. 법인의 자산이 있어. 그 다음에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어. 근데 자산 중에서 보니까 가지의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네. 가지의금이 뭐냐면 법인 대표가 법인 돈을 그냥 어떤 명목 없이 갖다 쓴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법인 대표는 그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잖아. 그럼 법인은 어차피 그 돈을 받을 거니까 가지고 자산이야. 이해됐나요? 법인 입장에서 맞죠, 그죠? 근데 이거를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부채인 거야. 이해됐어요, 맞어요? 이 가지의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인 청산도 잘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대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비상연주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의금 해결할 때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특허권입니다. 왜냐하면 법인 대표가 가지의금 해결하는 방법은 따라서 가지의금 해결 방법 시작. 가지의금 해결 방법은 대표 개인 자산으로 해야 된다. 시작. 대표 그게 개인 원칙이야. 자산. 대표 개인 자산. 왜냐면 대표가 그거를 법인 돈을 갖다 썼으니까 대표 개인 자산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해됐나요? 네. 대표 개인 자산 중에서 한 가지가 특허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걸 팔면 되는 거예요. 그 현금 받아 그거 팔면 되는 거예요. 어? 그걸 갚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의금 해결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나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을 보시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특허권이라는 것이 뭐지? 한번 따서 60% 필요금 비율장 시작. 60%.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감가상각한다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가지의금 해결에도 쓴다. 어?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거 특허권은 필요금비가 60%까지 인정된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특허권은 감가상각의 침해. 로또 당첨되면 로또 당첨돼도 60% 필요금이 인정해줘요? 60% 아니고 더 하는걸요? 이거 80%까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상금 같은 경우는 80%. 어? 80% 필요금이 인정해줍니다. 자,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인정이 돼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를 덜 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 22%더 내는 거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얼마 받은 거야, 이거? 5억을 받았다. 그 특허 법인의 돈을 5억을 현금을 받았고 특허권을 팔았어. 요거는 이제 이건 특허권이 아니고 다른 지적재산권이고요. 요 60% 계산해서 요 세금이 보통 이렇게 나간다면 어쨌든 법인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이 이렇게 절세가 돼요. 보시고, 자, 특허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타 소득세로 잡히는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300만 원까지만 잡힙니다. 이해됐습니까? 기타 소득세는 세금이 22%입니다. 이해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근데 300만 원까지만 22%고 그 초과되는 것은 다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 누진세로서 10억이 넘는 사람은, 소득이 10억이 넘는 사람은 45% 내는데 45%에다가 요거 10분의 1이 얼마예요? 4.5죠? 그게 지방소득세. 45 더하기 4.5면 49.5니까 거의 50%예요. 이해되나요? 네. 이걸 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죠?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지?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에서 이제 하는 거 뭐 주식 양도는 3억 원까지는 20%고 초과는 25%. 이거 다 상식적으로 좀 공부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요거 배당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 15.4%고 14%에 1.4를 넣어 15.4%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초과는 다 종합소득세 합산이다. 20만 원. 다시 한번 보시죠. 기타 소득은 300만 원 밑에까지 300만 원까지는 22%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원천이 줍니다. 이해됐죠? 초과는 다 이게 종합소득세 합산이에요. 이해됐죠? 네. 나머지는 또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시고, 아까 이자나 배당이나 주택임대소득,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2천만 원까지는 15.4%고 초과는 다 종합소득세 합산이다. 요 정도만 일단 공부해 둡시다.
이제 아까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안 낼 수 있는 것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다. 이건 참고 알아주시고요. 이것까지 그냥 종합소득세로 뜯어가면은 퇴직하는 사람들이 남는 돈이 없어, 맞아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종합소득세 분류해서 과세를 해서 많이 안 낸다. 이해됐죠? 퇴직소득은 20%고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주식양도 같은 경우는 아까 3억 원까지는 20%고 3억 원 초과보다는 25%다. 이해됐습니까? 네. 선도를 그것도 이제 공부를 자꾸 해줘야 돼요. 그 질문. 예. 근데 그 특허가 법인 설립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허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뭐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계산해 봅시다. 양도가에 법인에서 이제 5억을 양도했다, 10억을 양도했다. 그러면 양도가에서 60%까지는 경비 인정해 주니까 나머지 40%만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세율은 종합소득세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타 소득이라면서 기타 소득 300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를 그냥 때려버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 10억이라면 10억에서 60%는 빼고 나머지 40%만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4억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하고 그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까지니까 그걸 무시한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봤지만 특허권을 이렇게 감가상각으로 해서 이렇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특허권이 비용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일단 법인세 참여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기업 입장에서 그런 혜택이 있다. 이건 기업의 법인에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대표 자신에 해당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특허권에 대해서 돈을 주니까 잉여금이 빠지고 현금이 빠진 거예요. 맞아요? 대신에 그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자, 한번 따져보자.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특허권을 유상 양수도라는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특허권을 양수화해서 현금을 내준 거잖아. 맞아요?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법인에 양도를 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양수도 그럽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특허권 유상 양수도하고 배당으로 뺄 때하고 급여를 뺄 때하고 어떤 게 세금이 많이 발생될까 한번 따져봅시다. 일단 대표 개인이 부담되는 그 세금하고 법인 입장에서 혜택 보는 거하고 한번 따져보자고 이걸. 그러면 일단 8억에 8억다. 그 8억에서 60%는 빼고 나머지 40%만 세금 계산하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8억에 40%만 세금 계산이 되는 건데 22% 기타 소득세 이거 계산하는 애 그 별로 의미 없는 게 결국은 40에서 22% 빼면은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18%에다 22% 더하면 도로 40%거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종합소득세를 40% 기준에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기타 소득세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고 그냥 8억 곱하기 40% 곱하기 종합소득세 40% 계산해서 이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그럼 주주가 배당을 받았을 때 2천만 원까지는 8월에서 2천만 원 빼고 나머지는 종합소득세 40% 이해됐어요? 그 2천만 원까지 15.4% 따로 계산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어쨌든 이게 필요경비라는 것이 이렇게 인정되다 보니까 세금이 굉장히 돌립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배당에 비해서는 턱도 없이 돌리는 거죠. 대표자 급여를 직접 받았다면 좀 더 내겠죠. 이거는 2천만 원까지 15.4%지만 2천까지 다 종합소득 40% 계산하니까 좀 더 내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럼 이거는 어쨌든 대표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거고 법인 입장에서 혜택 보는 걸 보니까 법인 입장에서는 5년 나눠서 다시 5년 곱하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고요. 그냥 22% 세금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8억에 대해서 어쨌든 이거 법인세 절감이 8억 전체가 어쨌든 비용 인정이 7년 동안 돼한대. 되니까 8억 곱하기 22%인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결국 1억 7천이나 혜택이 되는 거죠. 배당은 법인세 절감과 관계없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나중에 단기순이익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법인세 계산 이후에 나오는 게 이게 단기순이익이고 배당은 법인세 계산 이후에 나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법인세 절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배당 이해됐나요? 자, 이해 안 되는 사람 다시 보세요. 자,
자 여기까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고요. 법인세 빼고 당기순이익 하시게 됩니다. 맞나요? 네. 당기순이익을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중에 배당을 결정해서 배당 빼고 이게 쌓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질문. 배당은 법인세 계산 이전에 나온다, 이후에 나온다. 배당은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법인세 차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배당은 법인세 절감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하지만 급여는 여기서 판가비에서 급여를 떼야 안 떼요? 입니다. 떼니까 급여는 어쨌든 비용이 되다 보니까 법인세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줍니다. 주니까 여기서 이 8억에 대해서 20%니까 여기 혜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을 내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절감되다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는 결국은 세금 낼 게 없구나. 그러니까 특허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자 특허가 본래 통상적이라면 특허를 법인 대표 혼자 머릿속에서 불러요? 아니면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걸 해야 어떻게 돼요? 직원들 같이 연구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법인통을 이용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법인 직원들 급여는 누가 줘? 법인통장에 주는 거잖아. 네. 그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이 직원들을 활용하는 것을 대표 개인의 자산으로 특허를 받는데 대표 개인의 자산이 아닌 거잖아. 법인 자산이잖아. 결국. 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걸 따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표이사가 조세 심판원에서는 대표이사가 취득한 특허는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를 양도하는 행위는 부당행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사실관계. 이해됐어? 그래서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특허가 대표가 법인의 특허를 팔았어. 그 돈을 현금을 받았는데 과연 그 특허가 그냥 이름만 특허냐 실제 법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 맞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을 봅니다. 일단. 기술성도 보고 사업성도 봐요. 이거를 법인이 이용해서 정말 사업이 매출액이 크고 이제 그게 실제로 되는 건가? 또 정말 기술력이 있는 건가? 이 두 가지 기술력과 그다음에 사업성을 보는 게 특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예, 그런 것을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게 누구냐면 변리사입니다. 누구라고요? 변리사. 변리사 통해서 하면 일이 없는데 변리사 안 통하고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리사가 가장 특허의 전문가잖아. 그래야 하는 거야. 변리사가 뭐라 하면 기술 못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변리사 통해서 하기를 바라. 감평이나 변리사 통해서 하는 것이 인정해준다. 안 그러면 부당행위로 해석한다. 이해됐죠, 그죠? 자, 가지급금은 법인은 자산이지만 대표는 부채입니다. 갚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가 갖고 있는 개인 재산, 부동산이나 보험사건 특허가 가지고 파는 거죠. 이해됐죠? 네. 특허가 자본화 진행이라는 표현을 쓰네. 이게 뭔가 좀 이따 보도록 하죠. 60% 필요경비하고 그다음 부채 비율을 개선할 수 있다. 아까 배웠죠, 그죠? 네. 네. 법인 업무하고 관련된 특허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술력 같은 걸 인정해서 그래서 공인 감정 평가나 변리사나 이런 허가를 얻어야 된다. 법원 허가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특허를 통해서 실제 법인의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 수명 기술의 수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나 휴폐업종인 기업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특허를 담보로 해서 대출도 받을 수 있는데 보통 담보대출로 20억 그다음에 신용대출로 5억까지 나온다고 2년 거치 3년 이건 중징후가 똑같네. 양도를 하는 사람은 양도는 양도는 이제 대표 개인이 양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수는 법인이 양수를 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내가 발명을 내가 했어. 근데 특허 출원을 갖다가 딴 사람이 했어. 그러면은 특허권자 누굴까? 발명자일까? 출원입니까? 누구죠? 출원입니다. 발명했던 거 다 인정 안 해. 이해됐어요? 아까 보셨지만 일단 기술성
그다음에 사업시험 이 두 가지를 모아서 이걸 인정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 차별의 특허권, 그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법인의 회계윤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일단 특허권이니까 법인 입장에서 자산이 생겼어 안 생겼어? 있어요. 그럼 법인 입장에서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생긴 거잖아. 그래야 하는 거야, 맞아요? 법인 자산에 무형자산인 특허권이 생겼지만 유형자산인 현금은 거꾸로 나가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이건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어요. 현금이라는 것이 법인 통장에서 나가서 자산이 줄어들고 대신 무형자산이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특허권이 자산의 증가로 차변이 생기고 자산의 감소로 현금이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현금하고 똑같은 게 뭐죠? 보통 예금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회계처리를 갖다가 이렇게 대변의 보통 예금, 그다음에 차변의 특허권은 간단한데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특허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먼저 선급금을 내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선급금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특허권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선급금은 상계돼서 없어지고. 이해됐죠, 그죠? 네. 이런 처리 과정이 중간에 하나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고. 부채 비율 개선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의 자본화 이해하시죠, 그죠? 네. 무형 자산도 이렇게 자본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 개선되니까 기업의 신용 능력이 올라가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특허권을 자산이 생겼고 법인 입장에서 또 자본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 설립 때 자본금으로 이게 딱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액면가가 늘어났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설립 때 기준을 따졌을 때 일단 법인 입장에서는 그 자산 가치가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설립 때 자본 기준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9천만 원이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자본 잉여금 시작. 자본 잉여금은 또 나중에 또 다시 강의할게요. 대략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거는 일단 법인 대표들하고 이야기할 때 특허권의 자본화 이런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가 뭐를 알아야 돼. 이해됐나요? 네. 자본으로 전입을 하는 거야. 특허권. 이해됐어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특허가 왜 이렇게 세금 혜택이 클까? 가장 큰 게 한 가지 뭐죠? 필요성비 60%예요. 이해했습니까? 중간에 300만 원까지 기타 소득세 20% 내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기준에서 세금을 낸다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법인 입장에서는 잉여금을 줄여야 돼요. 맞아요? 근데 잉여금을 줄일 때는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현금도 같이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같이 줄여야 되는 거죠.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법인 돈을 빼면서 세금을 덜 낼까? 법인 돈을 빼면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뭐죠? 설계사 코드를 가져오면 엄청 빼잖아. 그죠? 75% 필요비 인정받다 보니까 사실은 1억 3천 중에 많이 내봤자 1,000만 원이야? 1억 이상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대표 얼마나 좋아해? 입장에서 그동안 법인 돈 있는 거를 급여로 빼든지 배당으로 빼든지 뭘 빼려고 하면 이제 세금이 거의 50% 내가 1년에 받는 수익이 그 배당하고 급여가 10억인데 거의 50% 건강보험 따져갖고 60% 다 빠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이 설계사 코드를 이용해서 이게 사업처도 인정되다 보니까 따로 계산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75% 거의 평균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그냥 1억 이상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야? 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3.3제도가 그래서 온 거야. 그걸 얘기해 줘야 돼. 네. 근데 이제 법인 대표 입장에서 특허 얘기해. 그럼 특허 얘기할 때 말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특허가 요런 제도로 이용해서 법인 대표가 법인 돈을 빼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그 정도는 여러분들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가 됐어. 오늘 이제 법인 돈 빼는 방법 중에서 특허에 대해서 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나 좀 공부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